싶은 저희는 뭐 다름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작을 해서 역지사지를 해서 상대편을 상대편이 내가는 그런 입장에서 잘 고려해가지고 우리 그 피해자 측에 드리는 그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집에 애가 조금 저희가 있지 싶어요. 네. 잘 들으시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일평생 동안에 살아가는 이런 것 거의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 점을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엊그제 보내신 그 자리죠, 그게? 예. 일단 합의금 산출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떨리네요. 어차피 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 아닙니까? 협상을 하셔야지. 예, 저는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위자료, 여기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피업손해, 이제 크리미널 부상 합의금이 있고, 이제 장애 합의금이 있는데요. 피업손해까지는 이제 부상 합의금이고, 그 다음에 장애 합의금이 이제 산실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의료 자문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실 수익을 산정을 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네? 유치원 받은 경북대학교 그 담당인가 어떻게 되세요? 담당인은 말씀 못 드립니다. 개인 정보대로 말씀 못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또 피해 입장에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당연히 그거 갖고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이건 개인 정보가 아니고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시 여기 산장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런 거 일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일단은 아니고 의학 교실이죠, 여기가. 예.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 못 드리고. 자, 이거는 단지 저희가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자문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어머님하고 저하고 같이 경대든 영대 가셔가지고 신체 감정을 받으면 됩니다. 제 감정 받으면 됩니다. 법원에서 이제 진행한 대로 가는 게 맞고. 법원에서 한다면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이 의사를 지정을 해주십니다. 예, 그 지정된 의사한테 가서 감정을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격이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예 다르게 나옵니다. 일단 그 장애를 추정으로 나왔는데 연구 장애를 10% 기록 나왔잖아요. 거기면 이제 의사 소견이 이제 추정으로 나오는 거죠. 예. 의사의 소견이 추정으로 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받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기타 손대금 뭐 8,000원. 공원 이게 쉽게 말하면 한 번 통원할 때마다 저희가 8,000원씩 교통비 쪽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기타 손해배 자금입니다. 갖고 나오셨나요? 어머님은 이걸 계속 하시다가 그때 이제 민혜가 한밤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연수 시집병원 한번 진짜 진찰 한번 받고 통원치료 한번 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가셔가지고 이거 제2번 하시고 그래서 그 통원치료 한번 앞으로 이제 그 통호치를 대상하는 건 또 요 계산 방식으로 합니다. 네, 완전 이틀이면 곱하기 3일이면 곱하기 3. 그다음에 휴업손해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어차피 그 장애료 쳤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계산의 방식이? 요거는 다르고요. 휴업손해는 뭐냐면 지금 뭐 고령이시고 또 아버님과 두 분 사시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를 영위를 하시지 않습니까? 영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간 이게 첫날 보는 거네? 두 번째 보는 게 아니네. 여기 두 번째 보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요게 지급 기준이고 요게 예판입니다. 예상 판결. 그래요? 일단 요거부터 이야기하시죠. 여기 휴업손해가 이번 기간 예, 동안 알겠습니다. 이건 봤어요. 그럼 네. 자, 상실 수익이 뭐냐면 이게 장애입니다, 장애. 의료 전문 받는 그 결과를 토대로 10% 장애 받는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4개월 그 기준으로 하시고
그렇죠. 장애율 곱한 거잖아요. 24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 니치 계수가 22.7938입니다. 여기 장애율이. 예, 그러면 이제 그 보험사 이제 약관 기준은 이제 그 10% 장애율을 치고, 예. 근데 법원 기준은 이제 또 노동능력 상실률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허프만 장애율하고 허프만 계수. 그 장애율하고 노동력 상실률도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시 일할 때 이제 장애율이 노동력 상실률이에요. 아닙니다. 그 법원에서는 이제 노동력 상실률에 대해서는 또 규정이 따로 있고, 저번에 또 문자를 보니까 이제 아니지. 그리고 이제 국가 배상 예. 법 시행령 이거는 뭐 불가하다 그랬는데 예. 이건 좀 이따가 왜 이러는지 물어봐야 되고. 이게 이제 장애입니다. 예.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중요한- 그다음에 이 상기 수익은 첫째가 이제 장애 후유금,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재발했을 때 그 재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뭐 아예 전혀 고려를 안 했을 텐데 왜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장애 후유금 있지 않습니까? 장애 위로군요. 장애 후유금. 후유금이 뭡니까? 그 장애가 그 앞으로 그 평생 영구 장애. 고개 후유 상실 수익이 이거는 일한 거에 대한 이제 일을 뭐 한 거에 대한 상실이고, 그거는 요거고요. 휴업선이고요. 아니 이거는 이제 병원 입원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 이게 휴업선이에요. 총 항목이 4가지 항목이 있는 거 알았는데 그 왜? 네 가지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아니 그럼 장애 후유 그 장애 후유금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후유 장애 상실 수익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일을 뭐해서 받는 그 상실 수익이죠. 약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그 보험 약관 그렇게 됐단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치료 상계 이거 해명해 주세요. 이거. 치료비가 현재까지 4주 동안 나왔죠. 예, 뭐 지금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여기다가 이제 과실분입니다. 30%는. 예. 그다음에 7,700만에 대한 그 30% 금액은 510만 원입니까? 일단 그러면 가실률이 왜 그다음에- 30%인지 그것부터 해명해 주세요. 그래서 약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그 보내드린 거고요. 이거 자, 이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에요. 네. 이 차량은 1차선 직진하고 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측편에서 이렇게 좌회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부딪히신 걸로.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아니요, 또 거기 갔다 는게 아니고 다시 없는 거죠. 당신이요. 들어와. 아니 현장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요 현장 그때 분명히 그 도로 그 제수할 때 맞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제 일시 그 신호등 없고 교차로가. 예. 그다음 일시 정신 그 지하철고. 그다음 분명히 또요 여기 이제 지하철도 40km 그 아십니까 그거?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분명히 이제 제주사 했을 때 우리가 추정한 바로는 분명히 60km 넘었고. 도로 교통 경찰서에서 공단에서는 그때 이제 제주를 했을 때 50km 좀 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10km 이제 분명히 가실 초과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0km 이상은 또 이제 가실 부분이 적용된다고요. 네. 누가 봐도 이거는 100% 이쪽 가시는데 왜 그 30% 가시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우선 요거는 이제 그 현장 조사했는 경찰관의 최종적 형사 기록이고요. 시행해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사고 내용 이제 약도에 따라서 보통 저희들도 이제 과실부터 삭제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그 과정으로. 그러면 보험사 저 보험 획득 손해보험에 예,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예. 적용을 하신 부분이 이거예요. 이걸로 보셨죠. 왜냐면 선생님이 요렇게 약도, 도표, 요 번호하고 요게 없으셔가지고 제가 한참 찾아봤는데 선생님께서 요거 사진 찍어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그럼 요 자동차가 일시정지 위반했고 자동차가 일시정지 위반했다는 이건 전제하에 말입니다. 일시정신을 넘었는데 뭔 비용이에요? 그게? 아니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 100대 0이다.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낸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따졌단 말인가요? 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보내주신 게 이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 숫자만 있으면 우리 선생님께서 홍보협회 홈페이지 가시고 확인하는 것가 요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쪽에는 처음에 가실률 어떻게 측정했어요? 이거 보내기 전에. 자, 이겁니다. 저희가 로도표거든요. 448도 이도표인데 어머님, 노인, 그리고 선생님 뭐 과속 이야기 하시니까 특별한 과실 10%까지 다 추가를 해가지고 7대 3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뭐 50대 50 시작은 요겁니다. 요 보시 뭐 홈페이지에 보신 그 도표 동일한 겁니다. 여기에서 어머님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감사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 돌려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거 단순하게 보면 찍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고소인이었어요. 근데 고소인한테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 이 책입니다. 고소를 하니 여기 중간에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지 왜 벌금이 나와요? 몰라서 그런 이거 저 모든 보험사가 이거 적용하는 서원에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신조사 아니 고소에 따라 그럼 저 홈페이지 있는 그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나요? 확실하게?
벌금 그 나와요. 불교는 자체가 입력을 했을 때 담당자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거 그대로 입력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번호거든요. 그 사람 이름처럼 426도라면 이렇게 뜨고요. 조사 안 받았어요. 선생님 요거 하고 요거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안 그러면 또안 건설증이 일단 추정이잖아요, 그죠? 뭐 아니 그러면 제가 보내기 전에 그때 내용이 예, 이런 방식으로 배달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미리 왜 안 해주지? 샀는데 고지 해명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이 네, 사실 부동산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팔았는데 지금 안 팔았다고 다 물질증이 여기까지 저 감정이가 보이나? 현장에서 기억을 될 못 겁니다. 내가 그때 한다. 수가 있죠. 제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일단 이거는 이제 자전거 이제 그 기차로 상황을 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 기차로 그 있으면 지나서 좌회전. 그런데 자전거는 절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고소에 있으면 그걸로 끝나지 왜 벌금 그게 제가 다른데. 그게 제가 하나만 제주도에 막을 수 있는 뭐 이제 일단 A는 그 자전거고 B는 이제 자동차인데. 자, 내가 피해자를 고소인데 끝나는데 왜 벌금이 나와? A 자동차 아니고 정보 불충분으로 처벌을 못하는 건 그 사유가 정보 불충분이다. 일단 간선도로잖아요, 거기가. 2차선 도로. 도로고. 자, 강선도로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적용한 전도 3차선 기사입니다. 벌금이 이 신청했죠. 예전에는 전도 2차선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해석하는 강선도로는 전도 3차선으로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 생각할 필요 없는. 왜냐면 가수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자가 롯데마켓 있는 말이에요. 그 어디 있죠? 지금 아니면은 이렇게 안 되겠죠. 맞죠? 그다음에 이제 그때 10시 20분경에 그때 이제 2월달이면 어두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야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야간 시야장 상황에서 뭐 물론 그 자전거를 가지고 따지자면은 어두운 상황에서 왜 안전하게 안 갔냐 이걸 따지는 때문에 5%가 매겨 있는데 그건 그것도 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어린이 노인 자영이 이거는 이제 무조건 자동차로 봤을 때는 무조건 전방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동차 10% 당연히 많이 매겨져야 되고 현장 가실 이거는 뭐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제조했고 저희도 조사했고 했을 때 확실하게 이제 가실 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10%. 그리고 다시 입력했을 때 나온 게 이제 100% 200 나왔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 자, 여기서 하나 전제가 자동차가 일시정지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해설에 보면 도로교통법 해가지고 개선할 때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교차로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입니다. 일시정지선만 있을 뿐 일시정지 표지판이라고 해서 따로 그 팔각형으로 해가 정지라는 표지판이 다시 재설치된 도로가 있어요. 도로에 그 정지선은 그럼 왜 깔아놓습니까 그거를? 그건 교차로니까 깔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정지를 당연히 그 보고 여기 가야 있잖아요. 사람이.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표지 도로. 다 파는데 그 법규적인 거 확실히 나와 있어요 이게. 이거 그러면 논란 있는 건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래 여기 입장은 그래 그 표지판이 없었다 해갖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피해자한테 완전 불리하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아니 모든 그 상황을 고려하셔야지. 그때 분명히 신호등 없는 귀찮 맞잖아요. 그거 위험한 도로고. 당연히 운전자가 갈 때 무조건 조심해 가시는 거 맞고. 그리고 이 정신도 있는데 어두운 야간에 못 보고 갔다는 거는 뭐 안전운전 브레이크 맞고 확실해요. 그죠? 단지 그 표지판은 뭐 없다. 규정이 일시적인 표지 애매한 거 가지고 가슴 매겠다는 거는 애매한 게 아니고 일시정지 무조건 이제 위반을 피해자한테 이제 하면 그 부담이하게 만든 처사잖아요. 그거는. 아니 선생님 일시정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팔각형 표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위반을 하면 지시 위반처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따지는 부분이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0% 뭐 맞다 확실하게 좀 지합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뭐 73개에서 이제 510만 원. 그래서 전체 다 뺐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예상 판결액은 또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야지. 재판에게 요거 위자료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소송 실무상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네. 이게 공식대로 하는 금액이고 비록 그 어머님께서 감정인을 안 쓰셨죠? 예. 안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그 거동이 불편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보스 제가 안 쓰는 게 아니고 예. 간병비는 안 준다 이랬더라고 예. 없으면 안 된다 그랬더라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간병사를 못 들고 예. 내가 잠을 못 자고 계속 밤새면서 받아내고 예. 그건 간병비 통해요 그러니까 예. 간병비를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간병사가 우리가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한 거리지 저도 이제 일단 이거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뭐 어머니 계시고 뭐 이런 상황을 나면 당연히 아버님처럼 그때 마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면 저한테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마주 환자라든가 그리 많이 조정이 불가능한 환자들 그런 전문의 1인의 수준이 있어야지만은 그것도 바로 감독님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적용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피자 마음하고 조금 달리 제가 못해준 분이 사실 많아요. 이게 제 꿈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판으로 판결문으로 가면 판사들이 뭐 인정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본인도 저희는 하시잖아요. 3개월간 제가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소송을 하면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 불리한 면이 많냐면 60세까지 딱 가동연합이 돼버리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가동연합이. 법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 그러면 언제적 자료를 얘기해요? 최근에 65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65세는 농사. 그러니까 이거 예, 2011년 기준이고 예. 최근 2015년 판례를 찾으셔야지. 지금 없습니다. 이거 찾아보셨어요? 그러면 예? 찾아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65세 그 판례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거는 2011년도 찾아보십시오. 자료를 갖고 와서 저도 찾아볼 만큼 찾아봐가지고 보상이 누르는 밑에까지 사람들이 쓰는 확실하게 겁니다. 자료를 모두 찾아보셔야죠. 그거는 이제 피자한테 뜨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떠넘긴 게 아니고요. 제가 찾아받는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예. 이거에 대해 가지고 좀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럼 예. 찾아보십시오. 네네네. 떠넘긴 게 아닙니다. 예, 떠넘긴 그러니까 왜 지금 이쪽은 2011년 기준으로 분명히 이제 피의자한테 예. 뭐 일시적 산정해서 또 불합리하게 또 인정하게 만들고 아예 뭐 불인정을 하는 것도 뭐죠?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송 들어가면 이런 일식 수익 때문에 휴업소득 때문에 조금 불리한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근데 모든 판결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판사도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 판사는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이분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낼 수도 있고 예, 불확실합니다. 이건 답은 아닙니다. 예, 판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덕혜의 보험 측은 불확실하니까 이제 법원에 이제 의견을 물어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나 이제 법원 판결대로 이제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죠. 그러면요? 예. 최대한 예상 판결액에 근접해서 뽑았는데 예. 혹시나 나중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고령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근거 이런 자료를 다 추출하게 있을 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 저희가 아까 가동연한 이야기 하셨는데 뭐 프로야구 선수는 뭐 30세까지고 그다음에 가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직업별로 가동연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어머니께서 이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객관적인 소득 자료 한 달에 얼마 보셨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거는 뭐 이랬다는 거 보여주면 재직 되고 증명서에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소득도 보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지금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나와요. 그건 다 이제 소득을 못 보여주고 저희가 그러니까 소득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걸 새로 써가면은 소득 정해낸 게 있어요. 그걸 뽑고 가시죠. 제가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면 되고 그래서 일단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는 요양보호사 활동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지 이거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요양보호사라 할지언정 가동연한 67세까지 인정은 안 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히 안 잘 보이잖아요.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요양보호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러면 적용을 그러면 도시 일용 근로자를 할 건지 농촌 사람 할 건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여자 농촌 일용은 도시령보다 더 작습니다. 금액이. 예. 일단 그럼 도시 일용 예, 근로자 요게 소송 시의 소득이고요. 197045위가 요게 지급 기준이
요게 현재 2015년 하반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 하반기 조시령이 1부 2일입니다. 예. 2일. 그다음에 서류 주민번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015년 3월 15일 날 안동 일찍에서 석교관 하신 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자동차 보험 약관 월수표란 게 뭐예요? 예? 자동차 보험 약관 월수표. 월수표라는 예. 여기 그쪽으로 먼저 갔다가 공무권에 월수표라는 용어를 일단 자동차 보험 약관 있죠. 약관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약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보통 이제 그 고령자일 경우에 67세 이상 76세 미만의 이제 취업 가능한 자에 대해서 하는 그거 거예요. 예. 4만 2천원에서 가산점이 조금 붙었습니다. 960원. 네, 요거 가산계좌 불러드릴까요? 네, 제 책임입니다. 56 하나. 네, 56 하나 다시. 어디 있어요? 그 67세 이상. 예, 여기 있잖아요. 만 67세부터 만 76세까지 24개월. 예, 그 24개월 규정돼 있네요, 그죠? 그 요거를 얘기했어야죠. 그래요. 무조건 일을 못 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 취업 가능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보세요. 이렇게 24개월은 그 가동연한으로 쳐주는 거 맞잖아요. 관리상. 예. 767. 근데요? 그리고 뭐 불인정한다 그 얘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급 기준이고요. 이거는 소송 시에 얘기하는 거. 소송 시에는 이 보험, 소송 법원에서 이 약관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지금은 기준이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여기 지급 기준상 얘기할 때는 이 상시 수익액이라는 게 내가 작년에 10% 입었기 때문에 24개월 해가지고 여기 상시 수익액을 그러니까 자세히 이제 거고요.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사 기준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최저 기준 나와야 당연히 보험사가 이익 회사인데 일단 여기까지 이제 내용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뭐 변호사한테 들은 거나 여기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분명히 보험사는 손실을 보면 안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연락하고 있는 이런 거 알아주세요. 저희가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득케이 손해보험으로 적혀 있지만은 이 약관 그건 기준은 알아요. 예. 아시죠? 이거는 회사 손실과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 무시하고 저희가 드리려고 하면 피해자를 한 번 더 피해자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 판단으로 많이 알아보셨을 겁니다. 이건 뭐 쌤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 저희 말고 대피해자를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손해사정사, 변호사 많으신데 저희가 그분들 의사를 반하게 속여가면서 제가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다 합니다. 그럼 일단 뭐 하여튼 여기 뭐 더 변동가 없죠 그러면 이 입장은 후유장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상 판결에 후유장애 이런 거는 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그 재발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상태를 진단을 받으면 알겠지만 재발 여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부는 재발 부분은 이거는 뭐 미래 불확실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일단 전혀 보험사 측에서는 이제 판단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그건 전혀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처음에 말씀 초미에 그 회원하는 동안에 뭐 그 금액도 이야기 안 하고 합의할 의사도 없었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섣불리 저희가 어머님 두고 합의금을 제시했을 때 자제분이신 선생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병원에 아니요, 저희 직원은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이야기도 안 주시고 그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뭐 충분히 뭐 그거는 제가 한번 치료만 해라 아버지 뭐 자, 당연히 아니요. 자. 생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머니께서 최종 그때 9월 초에 퇴원을 하시고 제가 곧 예. 이제 한 9월 초 정도에 연락을 드렸어요. 좀 어떠시냐. 그랬더니 많이 아프시대요. 제가 그러면은 그런 분을 가지고 이제 치료 그만하고 합의합시다. 예.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 그러면 이제 저 명절 때 우리 자제분하고 또 만나실 거 아니냐, 가족분들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어머니께서 치료를 더 하실 건지, 아니면 이제 합의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제 의사가 있으시다 그러면 가족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드리겠다. 근데 지금 어머님도 워낙 아프시다 하니까 우선 치료를 뭐 하시는 부분에 하시라 이래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9월 18일 날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왜 합의 산출을 안 하냐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의료 자문 받는데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뜻하지 않게 그쪽에서 소리가 늦게 돌아오겠다. 그러면은 제가 또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좀 감안해갖고 정확한 날짜 일단은 뭐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입장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보험사 입장은 이제 뭐 대충 알았으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분명히 사건 자체를 잘 아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들어서 아실 거고,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최초 이제 2015년 2월 24일 날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연주 뭐 파출소에서 먼저 초등조사 왔어요. 근데 이제 뭐 보통 전문가들 아니면은 대강 조사하잖아요. 분명히 이제 초등 그 진술서에서는 그 가해자하고 가해자 옆에 살 보조석 그 친구들이 60kg라고 분명히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분명히 그 어차피 여기서 보면서 봤을 때 그것도 사실 알았을 거고. 그러면 일단 이제 40km 제한 도로에서는 20km 넘으면 중과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중과실 여부는 떠나고 일단은 속도 추정할 수 없다. 딱 이제 뭐 그냥 그 단순 고청사로 처리해갖고,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수준이 실제 중과실부터 규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피해자는 뭐 손해 이런 건 둘째치고 명확하게 규명하고, 또 나중에 이제 이 가실 또 뭐 그런 게 규명이 안 됐을 때는 또 우리가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철저한 재조사를 의뢰했고, 또 자체로 조사했을 때도 분명히 그 중과실 희비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건 아직까지 얘기했듯이 검찰청에 넘어가서 계류 중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 판단 여부에 따라 또 이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처음에 하여튼 그렇게 시작했어요. 10대 중과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뭐 청와대 쪽에 다 우리가 얘기해왔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 넘어가고 있는 거고, 일단 따지자면 이제 요 뭐 경찰서부터 잡됐지만은, 하지만 이제 손을 보면 넘겨보니까 이 가해자 인마는 저 손 떼보고 6개월 동안 한 번 안 채웠어요, 병원.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를 무시한 거고, 혐의 있는 놈이 일단 일말에 그 도저히 사과를 어른들한테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인주적사에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런 게 이유가 되어갖고 우리가 이제 더욱더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물리적인 피해도 있지만은 심적인 고통이 더 커요, 사실. 뭐 어머님 다시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하겠어요. 또 그런 상태에 넘어와서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됐고, 이제 부상비는 뭐 다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거는 후유장애가 이제 뭐 명백한 사실이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뭐 아예 뭐 걷지를 못한 상태니, 이거는 뭐 그 법이 규정한 거는 뭐 처음 또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면담 중인데. 빨리 하게라.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오후라도 죄송합니다. 그냥. 일단 이제 법 규정은 이제 뭐 장애율 따지긴 하지만은, 일단 고령자 입장에서 이제 일단 뭐 인체에 뭐 10분의 100분의 1만 다쳐도 이거는 반영구적인 장애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고령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보험 규정대 한다는 거는, 어차피 뭐 민법에서는 이제 미사성에서 그렇게 이제 따지겠지만, 이거는 너무 로봇 같은 그런 기적 시스템을 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일단 국회의원들하고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다 맞는 사회를 왔어요. 이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거는 뭐 끝까지 이제 보험회사 고령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처리 할 걸 우려해서라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손해배 친 근거를 이제 이렇게 다 불어놨어요. 분명히 학체를 규정하는 걸 다 그대로 문서에 그대로 취소했고,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그 근거에 이제 손해배상을 따졌단 말이에요. 일단 이제 뭐 토대로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무과실을 주장할 거고, 요 장애 10%라는 거는 이제 일단 피고 측에서 이제 그 보내준 자료를 일단 챙겨서 뿌리고, 다시 이거는 신체 감정 추탁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나이,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를 확정했다는 그 이제 자격증 증거, 그리고 모금 있어서 이거 다 증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활동하면서 이제 방문 판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 활동이 몸이 건전해만 할 수 있는 활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통계청 자료로 이제 기대명 산출한 거예요. 뭐 87년까지 87세까지 이제 여명까지는 이제 통계청 자료로 우리가 근거해서 제출할 거고, 또 가동연한 자체로 이제 고령자 취업 관련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그 가동연을 75세 잡았어요. 원래는 79세까지 잡을 수 있는데 75세까지 일단 잡아서 협상을 하려고 한 거고. 10일 중인데 10일.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그 얘기하신 대로 수요소는 이제 약 980만 원가량 그건 비슷하게 나왔고 상실 수익의 이 부분 이건 이제 가동연한을 이제 70으로 잡고 그다음에 지금 저 보험사 측에서 이제 그 도시 그 근로 일용 임금을 197만 원 책정하셨습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똑같이 라이프 신칙을 계속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율하고 노동력 상실률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국가배상법 시행령 근거로 이렇게 이제 50% 나온 거예요. 50% 적용했고 보험회사에서 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적용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보험사뿐만 아니고 법원도 그렇습니다. 법원도 국배법에 네. 가끔씩 보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국배법만 기초해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라 넥브라이드식을 보완해가지고 한 게 쉽게 말하면 주상장애 같은 경우에 얼굴에 사고로나 뭐 얼굴만 되게 큰 수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가배상법을 그 인용해가지고 하는데 주는 넥브라이드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뭐 일단은 이거는 아쉬운 그 법원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 들어가봐야 알수 있는 판사 거고. 아니니까 제가 뭐 그만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국회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하여튼 우리는 이제 이거 하니까 8급으로 나왔어. 8급 이제 메타로 나왔고 노동력 상실률 50%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이제 적용했고. 그래서 상수액이 6,700만 나온 거고. 그다음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법 이거 적용하잖아요 보통. 이것도 이제 뭐 장애 요 다 따지면 이제 장애 8급 7항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3천만 원 한도 나오고. 또 위자료 부분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작년까지고 금년은 이제 그 1억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3월달 이후라 그래서 우리 8천만 적용했는데 8천만 기준으로 이제 노동력 상실률, 그리고 가출률 요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게 지금 4천만 원 나온 거예요. 그 개요비는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지금 그 3개월 인정했다 그러지만은 저는 이제 좀 더 그 장애 날짜로 계산했고. 그다음에 빠진 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자전거 있습니다. 네. 뭐 자전거, 장애인 진료 가입 비용, 뭐 약값, 또 도로교통사고 감정비, 또 변호사 업무 추진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전체 합산해서 들어갈 걸 미리 올린 거고. 그래서 총 이제 합계는 이제 1억 7천 나왔어요. 그리고 총 이제 합쳐서 1억 7,400. 요까지가 이제 최종 지금까지 이제 계산 들어가고 추후에 또 변호사 이런 거는 또 다시 조정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네. 많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정중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좀 원하시면 소송 넣어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런 계산 안 넣습니다. 소송 넣어주시면 그 재판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면 제가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송을 넣어주시면 네. 소송을 넣어주시면 재판부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입장 나오는 거죠. 설명 다 했지? 예. 설명 다 했지? 네. 이제 하나의 그 네네. 합의인데 예. 보험사 측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피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거는 각각 자기 네. 주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보호자로서의 우리가 주장하는 그 프로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나온 데이터니까. 그래서 어느 선을 이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안 좋겠나 내 생각은 그기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이익을 당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쪽에서 또 뭐 데이터 뽑아내는 그건 드리더라고요. 드리는데 일단 잠정 시간 동안에 그 라인을 그것이 라인을 그거 제가 해주면 안 되면 우리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개수를 이렇게 산출해내는 거는 이거는 공개에 의해서 산출된 거니까 응태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법에 들어가면 다 밝혀지는 건데 왜 응태를 합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여러 나왔으니까 거기에 나온 개수하고 우리가 개수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협상 과정에서는 100이라는 건 없으니까 오늘 라인을 그것이 그쪽에서 제시하시면 제가 이제 자제분께서 설명해드린 부분을 제가 느끼는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한 부분에 가지고는 제가 뭐
절대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뭐, 또 알아볼 것도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억 7,400이라는 금액을 일단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수련이 좋더라도,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50% 예를 들어서, 50% 수혜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뭐 저희뿐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도 소송 들어온 게 많습니다. 많죠. 이게 직업이니까. 이 직업이 뭐 피해자분이 소송을 넣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소송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뭐 판결액 자체가 얼마 나온다는 거는 단지 예상하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 이제 판사가 다 결정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봐가지고도 아무리 어느 선을 그렇더라도 이거는 뭐 정중히 소송을 넣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장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비슷한 이런 경우 어머님 똑같진 나이에 않지만. 다 이런 나이에 뭐 그런 거는 거의 잘 없는데 보면 뭐 대형사 같은 경우는 소송 많이 들어오고요. 뭐 저희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도 뭐 또 그만큼 또 응대도 하고 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 뭐 딱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이런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납득에 이제 하게끔 설명해 주는 게 좋은데 그래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요. 한번 변호사 요 뭐 소장도 다치셨는데 아마 변호사 자체도 물어보신 변호사한테 변호사들은 일단 법원에서 일단은 그 판단한다 다 얘기하지만 합리적인 근거에서 다 산출하는 건 힌트는 나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뭐 법원은 뭐 각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기 뭐 때문에 중앙지법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대구지법 그래서 이제 고전에 합의 절차가 좀 필요한 게 이런 건데 괜히 또 이사 들어가면 이게 또 몇 년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금방 끝납니다. 요즘 그래 오래 안 걸립니다. 네. 소송 넣으면 한 3, 4개월 만에 길 정해지고 그다음에 길 가가지고 뭐 조정하고 조정을 안 했을 경우 이제 그런 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본안으로 넘어가겠죠. 넘어가가지고 이제 판사가 강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 항소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저 민사소송 들어갔을 때 이제 어차피 조정 절차 그때 단계에서는 뭐 어떻게 또 조정 대처 나오시죠? 저희는 이제 조정 들어오면 피해자분들도 피해자분들 나름대로 주장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도 주장합니다. 저희도 저희 뭐 약관이라든가 기존의 경험 예상 판결되는 부분에 가지고 저희 주장합니다. 다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조정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딱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 보세요. 하나 있고요. 일단 이제 75년 가동률은 75세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억하신 중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일단 연구도 있어요. 그러면 75세까지 가면 근데 이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게 원래 이제 통계처 자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법이라는 것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고령자들이라고 실버사인데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된다. 이게 또 지금 바뀌는 분위기에서 지금 나오고 이 있잖아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입법체인 변호사, 검사, 판사 아닙니까? 네. 변호사, 판사, 검사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걔들 가동인한도 이 정도 아니에요. 그 법을 만든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인한도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법원에서 앞으로 이게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네, 상황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이제 보험에서도 고려해야 될 게 일단 뭐 보험 약관 규정대로 해야 이제 피해 안 본다 그랬지만은 합리적으로 분명히 건강하신 분들이 시세넘보다 누구나 다 공공근로 나오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청에 문에 보면은 80세까지도 공공근로 다 나오기 일을 시키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불법 아닙니까?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험에서는 또 일단 고려해야 되고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정부 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리는 그럼 저 정부 시책하고 좀 위배되게 보험이 운영되는 것도 봤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피해자들이 항상 저희들은 손해보를 못 받고 그 전에 합의가 끝나고 위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는 당연히 삼성이든 현대든 정부든 모든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가지고 계산하고 피해자분이 봐서 조금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판결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보험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보통. 인정을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또 박주인님. 판사들 나름대로의 판결에 꼽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뭐
조금 차이가 있죠. 뭐 인정을 안 준다는 것보다도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75세까지 했는 걸 만약 빼고 24개를 정했을 때 약간 다운이 될 수 있거든요. 이 70, 그러니까 가동연을 75세 잡았잖아요. 잡아서 계산해갖고 돈에 꽤 많이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24개월 최소 기준 적용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값이 또 다운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아까 전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뭐 다른 걸 정해서 얘기했으면 몰라도 가동연한 자체를 이제 75세 잡은 거를 정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한 24개월 기준이 있었잖아요. 67세에서 75세 사이에 그 가동연한 24개월 기준 적용했을 때 그거는 이제 다시 산정하면 되니까. 그럼 이게 가동연합 때랑 맞죠. 좀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벗겨도 되겠습니까? 평소에는 뭐 거기 저기 나와 있는 그거 안 되니까. 한국 수익 자체도 이게 가동연합을 2년 한다면 뭐 이게 다운도 다운이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일단 그 2년이면 예상 통계를 지급 기준이고 실제 소송을 했을 때 뭐를 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요양보호사를 하시는데 판사들이 2년을 인정해 줄지 더 이상 인정해 줄지 그건 사실 미지수입니다. 미지수고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그거는 부분이고. 이거는 보냄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이 이거 선생님 저희 지금 현재 한 최대 인정해 주시는 게 한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더 이상 뭐 2번하고 찬이라 이거 누가 받았지? 네가 받았네. 이번 기간 동안 이번 기간 동안에 3개월 6개월 이거를 다 인정해 줄지 그러면 지금 자동차 배상 보장법 아까 30만 원이라고 보였던데요. 예. 30만 원 상해에 가는 선생님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계산 산식에 완전 제외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건 좀 무슨 수미 장애금 여기에는 이제 그 통칭적인 게 뭔가 하면은 이 후유가 언제까지 갈지를 여기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요 예상에 대한 게 이제 최소 규정이 지금 손해배상법은 선생님 제가 봐서는 이게 이 일말이 아니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상의 그 관련 자료에 나와 있는 급수는 책임보험 한도 금액이거든요. 책임보험 한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급한 친구의 책임보험 한도가 여기고 산입한 이유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보험사 측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아니 상실수익이 있잖아요. 상실수익. 그거는 일을 뭐 한 거에 대한 소리죠. 아니에요. 일을 뭐 한 거는 휴업손해고 상실 수익하는 거는 장애 발급, 소송 시에는 사고로부터 그 이후에 이런 장애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된 부분. 이 일 때문에, 이 장애 때문에. 후유 장애는 그 지급 기준 상이고 2번 동안에 장애는 배제를 시키고 2번 동안에 일 못하는 부분. 이건 개념이 좀 다르네. 이거는 아니에요. 보세요. 네. 상실수익이라는 게 일을 이제 가동연한 내에서 일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받는 보상을 받고 후유장애라는 거는 가동연을 떠나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이제 보통을 받는 거에 대한 그 장애금이니까 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없다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이거 볼까요? 아니 나도 그 상대는 안 되는데. 제가 뭐 이제 무릎을 다쳐가지고 뭐 장애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2015년 10월 16일 이때 장애 진단을 제가 발급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일을 못 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2분하는 기간 동안에. 그럼 여기서 이제 휴업손해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애가 내가 뭐 10%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신 대비 10%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제가.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소득의 장애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상실 수익액입니다. 맞고 나도 그렇게 잘 모르는데 상실 수익입니다. 이거는 대전이 완전히 달라요. 설명해야 돼 간도 빨리 불러봐. 몇년간으로 이거 말씀 제가 만약에 영구장애 나온다면
저희가 정년은 55세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장애 때문에 협을 못 받았네요. 정상적인 일을 못 하거든. 네, 못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80세도 갈 수 있고 90세도 갈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걸 뽑고 나중에 말씀드려요. 말씀하면 되잖아. 아동연합인 게 뭐냐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 예를 들면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정년이 내년 60세까지 되지만 현재는 55세예요. 아마 55세까지는 제 소득 만약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그 장애율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55세부터 60세까지는 제가 사실 60세 이상 넘어가죠. 제가 일해야죠. 그러니까 사는데. 근데 판사들은 60세까지는 본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도시령, 요 사실 금액은 요게 도시령 결제하는 거예요. 편물을 못 받아봤네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4만 5천 원 되면은 그건 이제 뭐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0분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저도 제가 지금 담당자가 저는 뭐 애들도 2명이고 저 60년간 저 일해야 돼요. 애 먹이 살려야 되는데 제가 사장을 하면서 한 달에 1억 벌을지 뭐 10억씩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건 먼저 상황이 이게 또 정시가 그건 네 60세 이상 말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서 이제 노동 능력을 증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제 판례 들치는 게 아니고 새로 바뀌었다는 일반이니까요. 그래서 소송 걸 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최대치를 이제 뽑아서 이렇게 그럼 뭐 주장하시는 바는 선생님 그래 주장하시면 되는데 판사들도 이전 판례를 또 보는 거죠. 판사들도 자기들이 그러면 이제 상실 수익을 가지고 이제 후유 장애에 다 이렇게 묻혔다 이게 이거예요. 구유장애 상실 수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유장애 상실 수익. 그 좀 생각해도 그 터무니없지 않은가요, 그게? 평생 연구장애 이런 분 대한테 그 처우가 그런가 이게? 그죠? 이거 본 지원도 시작이 이제 이런 거는 터무니없잖아요, 사실. 후유장 이분은 저는 평생 고통이 있어서 왜 그런 거는 여보세요. 약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소득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소득과. 일단 뭐 소득 증빙을 하고 앞으로 또 노동력을 증명하면 되잖아요. 이분이 사회적으로 원래 이렇게 할 만한 분이었다 이런 거를 우리도 합리적으로 자료를 증명해야만 이제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문자 문제로 이렇게 판사들이 판결 내는 부분에 사실은